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리 이거 들리는 거 맞나요? 아, 네네. 상당히 작게 느껴져서 여쭤봤고요. 자, 우리 오늘은 5, 6월 강의가 시작되는 그죠? 첫 주입니다. 선생님들 강의 계획서가 하나 나갔을 거예요. 그것 좀 한번 같이 보면요. 이제 3, 6월 전체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3, 4월, 5, 6월 이렇게 나눠서 보면 5, 6월은 7주간 진행이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영역, 우리 신의사까지 했고, 이제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 중에는 그렇게 2개의 영역과, 그 다음 이제 운영편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이제 평가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뭐 교원운영 개발 평가라든지 혹은 지금 이제 올해부터 6주기 유치원 평가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평가 뭐 이런 부분도 다 이 운영편에서 함께 다뤄집니다. 그래서 전체 주차별 일정을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각 교과목을 끝내고 나면 그 영역에 기출풀이 들어간 거는 그죠? 우리 이미 신의사에서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오리오에도 마찬가지로 예술경험 영역을 2주에 걸쳐서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영역 기출풀이 해설하는 부분이 또 강의 영상으로 제공이 될 그런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4월 29일 1주차니까요. 유아 음악 교육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 영역에는 음악과 미술 이렇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음악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 예술 프로그램 그 안에서 이제 국악 중심으로 조금 보겠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미술 교육이죠. 유아 미술 교육.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해설서의 예술 경험 영역 같이 이제 보는 걸로 해서 2주차에는 해설서 가져오셔야 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기출 선생님들도 공부 다 하시고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통해서 기출 문제를 좀 내면화해서 이제 이론과 기출이 같이 그죠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3, 4주차는 이제 자연탐구 들어갑니다. 수학이랑 과학이 들어가는데 이제 과학 먼저 3주차에 하고 이제 수학을 4주차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해설하고 이제 5, 6, 7 총 3주에 걸쳐서 운영 영역이 나눠져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3, 4월은 우리 선생님들 아마 동작 교육은 양이 안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건강 안전이 좀 헤비했고 건강 안전은 그래도 이제 매일 나눠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배제하고 우리가 복습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랑 사회관계가 양이 좀 많아서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음악은 오늘 특히 음악은 되게 양이 상당히 작고 미술도 그렇고 이제 상대적으로 3, 4월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공부할 분량이 좀 적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조금 한숨을 이렇게 선생님들 돌리시면서 앞부분 복습 좀 부족했던 걸 안고 올 수 있을 그 여유가 좀 생기실 것 같고 근데 이제 분량이 작다 그래도 시험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이례적으로 미술이 2점 2문제가 출제가 돼서 10점이죠. 10점. 큰 덩어리 2문제가 출제가 돼서 음악 1문제, 미술 2문제 해서 총 예술 경험에서 15점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또 수학이랑 과학은 늘상 한 3문제 정도씩 15점 이렇게 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편은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한 번에 나오면 5점 덩어리로 나오고 또 중간중간 통합형 문제에서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5, 6월에 진행되는 부분도 출제 비중은 상당히 높은 그런 영역으로 생각하셔서 열심히 이제 요걸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월 14일에 운영편 3주 걸쳐서 진행하고 운영편 부분 기출 해설 이제 제공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4일에 한 주 공강이 있고 6월 24일 토요일에 그 모의고사, 예, 6월 우리 모의고사 한번 보기로 했죠. 네, 그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듣는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하셔서 이제 모의고사 실전처럼 한번 보시고 이제 보완할 부분을 찾아서 이제 7월 영역별 문제풀이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은 일정 진행되는 거 참고하시고 강의 준비물이랑 직전 테스트는 우리 늘상 했던 거니까요. 그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5, 6월 강의 이제 선생님 수강하시면서 공부 계획을 그죠? 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때까지 우리 6개월이 남았어요, 선생님들. 크게 보면 5, 6월, 7, 8월, 9, 10월 이렇게 그죠? 총 6개월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 6월을 이제 우리가 여기 제가 8주 해놨습니다. 우리는 강의는 7주가 진행되지만 전체를 보면 8주거든요. 이 기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께서 신의사 예자운은 지금 강의되는 그 주차 강의를 소화하시면 되는 것이고 신의사를 복습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또 개론 복습을 안고 와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개론 복습 1회, 신의사 복습 1회 하고 해놨지만 이건 사람마다 공부가 된 정도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5월에 한 달 동안 개론 전체를 다
한번 복습하시고 6월에 또 한번 반복하는 2번 복습하는 그런 일정을 세울 수도 있고 나는 너무 버거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일을 병행하거나 육아를 병행하거나 이렇게 좀 공부 시간이 온종일 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주에 진행된 거를 이제 성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복습 일정을 끼워야 하니까 그런 경우는 2달에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범위를 조금 더 이렇게 좁혀서 계획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 어떻게 하는 것이 합격에 가깝고 이런 건 얼마나 빨리 반복해야 되는지 그런 건 절대 합격과 관련된 기준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시기는. 다만 9, 10월에 갔을 때는 이제 이 반복이 아주 잦으면 잦을수록 사실 좀 유리는 하겠죠. 근데 지금은 내 그 일정 속에서 얼마나 질적인 공부를 하냐가 중요한 거라서 다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돌린다는데 나는 2달에 한 번 돌려도 되나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거 할 때 어떻게 보냐가 중요합니다. 기출과 그다음에 책을 옆에 두고 이제는 복습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덮고 책 가리고 나 혼자 말로 설명해보고 떠올려보고 근데 분명히 공부해놨는데 도저히 안 떠올라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옛날에 했던 부분인데 말로 다 나오자고 써보려고 해도 뭐 어떤 거였는지 가물가물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암기를 해야죠. 빨리 다시 책을 열어서 빠르게 암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빠르게 암기가 그 공부할 때 당시 3월에 배울 때 당시 암기보다 시간이 분명히 줄 거예요. 한번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선생님들 성취감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아, 잊었지만 그래도 3월에 공부할 때는 이거 하는데 4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30분이니까 생각이 나네. 이렇게 생각하셔서 다시 빨리 암기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5, 6월에 잡고 가야 될 부분 생각하시고 이제 7, 8월에 우리가 9주간 영역별 문제풀이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걸 9주로 줄여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때 다시 문제와 함께 이론 다지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제가 이때 이제 우리 3주 나눠서 문제풀이가 개론이 3주, 총 6주 진행됐던 부분을 3주로 줄여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신의사 각각 한 주씩 그리고 예자운도 각각 한 주씩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9주 문제풀이 진행 일정과 그 옆에 이제 복습 일정을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저희가 또 7, 8월 공부 계획할 때 다시 안내가 되니까요. 아, 7, 8월이 있지라는 좀 생각으로 너무 막 조바심, 긴장 이런 것 좀 갖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만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9, 10월은 또 8주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또 총정리를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해서 시험을 보러 간다라는 생각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좀 전에 너무 긴장하거나 이렇게 막 조바심을 내지 말자라고는 했지만 사실 뭔가를 이룰 때는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긴장을 너무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놓고 해서는 안 되죠. 조금 나태하지 않게 계속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수시로 자신을 점검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히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 합격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충실한 과정을 보내는 그런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하루하루 나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시간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조금 이제 고칠 수 있게 노력을 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랬다면 5, 6월 절대 늦은 시기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5월부터 시작을 해요. 공부 시작 자체를.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개론 강의 다 듣고 6월 한 달 동안 신의사 다 듣고 7월 한 달 동안 예자운 다 듣고 8월에 7, 8월 문제풀이반 다 듣고 9, 10월 모의고사 때 같이 시작하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합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절대적인 물론 시간이 이렇게 할애돼야 되지만 내가 얼마나 집중력 있게 몰입하냐가 이 시험에 어떻게 보면은 승부수라는 거 생각하셔서 지금 5, 6월 절대 늦지 않았다. 이번 주에 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복습 천천히라도 끼우자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하고 제가 이렇게 펜을 잡은 이유는 우리 분필을 잡은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거 좀 다 같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일단 항상 우리 2019 분필을 몇 번을 지금 부러뜨리네요. 개정, 누리과정 이거 회의실 말합니다, 선생님들 그죠? 예, 고시문 반복해서 쓰는 거 우리 고시문도 일주일로 나눠 놓으면요. 그 총론 부분 쓰고 신의사 예자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이해 자료에서 놀이의 특성 이런 거 우리 암기해야 되죠. 그리고 그 실행 자료에서도 그거 고시문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실행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유리하니까 그렇죠? 그거 그대로 암기하자 했어요. 그런 반복 암기하는 부분을 하루에 한 20분 정도 할애하면 인출될 것 같거든요. 양이 많지 않아서 우리 과거 고시문처럼 그렇게 막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 20분 반복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한 40분 정도는 해설서를 읽고, 읽을 때도 선생님도 항상 얘기하지만 읽는 공부만 하고 있으면 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정말 많이 반복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읽기에 의존하는 공부를 하고 있다면 걔는 시험에서 절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읽을 때는 쉽고 좀 편해요. 편하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덮고 백지를 쓰거나 말을 설명하려고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뭐가 더해져요? 고통이 더해져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꺼내려고 하니까 뭐였지 하고 생각 들고 괴롭고, 근데 그걸 극복해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건 꼭 생각하셔야 하고, 내가 읽고 있다 그러면 해설서 이해 자료, 실행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그냥 읽고 있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먼저 외울 거리를 모아서 꺼내야 돼요. 우리 강의하면서 외울 거리를 집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시 내용 하나를 인출을 했다면, 썼다면 그 밑에 해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먼저 떠올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말로 설명해보고, 그러고 이게 확실해졌어 그럼 다시 책을 읽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꾸 암기와 이해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요거 우리 한 1시간 정도는 그죠? 계속 투자해도 됩니다. 한 1시간 정도. 근데 일을 병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루에 내가 공부 시간이 뭐 5, 6시간이 나 이런 선생님들은 한 30분 정도로 줄이면 되죠. 30분 정도로 해서 고시문은 늘 써야 하고, 그 외에 해설서 읽는 시간을 10분, 15분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줄여가지고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개론 복습. 그죠? 개론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 개론 복습은 하루에, 우리가 이제 제가 올데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 선생님들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개론 복습은 하루에 지금 시점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들어가 줘야지 될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루 종일 못해 하는 선생님들은 개론 복습을 하루에 한 1시간 혹은 40분 정도씩은 할애를 하셔가지고 작은 영역이라도 보셔야 돼요. 그렇게 자꾸 교차 학습을 하려고 하는 욕심을 내셔야 하고, 요거 우리 2시간 잡아볼까요? 2시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하는 게 뭐죠? 신의사 복습. 그죠? 여기서 말하는 신의사의 신은 동작만이에요. 왜? 건강안전은 뺄 거니까. 건강안전은 매일 한다 생각하시고 빼셔야 하고, 신의사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죠? 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요 복습은 몇 시간 할까요? 요거는 적어도 한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그죠? 할 수 있게 3시간 30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루 일과 계획을 이제 이렇게 복습하는 시간을 세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주 강의 진행한 거, 우리 이번에 음악교육 이렇게 그 주 강의 올라온 거를 또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그 주차 강의 수강하고, 그리고 암기해야 되죠. 그주 바로바로 암기해야지, 미루면 안 됩니다. 그죠? 미룰 일이 아니고 그주 매일매일 바로바로 암기해요. 자, 요거 암기하는데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쓸까요? 4시간? 좋아요. 4시간. 자, 그 다음 해야 하는 거 뭐예요? 건강안전 우리 아까 빼놨잖아요. 그죠? 건강안전 부분을, 건강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일단 영양, 그리고 뭐 감염병, 그리고 정신건강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건강도 영역이 있고, 안전도 보면 실내외 안전, 그 다음에 교통안전, 그리고 우리가 뭐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아동 학대 부분, 이렇게 다 섹션이 나눠지죠. 재난안전에서도 보면 뭐 지진, 화재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겁니다. 그죠? 걔를 매일 똑같이 매일 이제 영역을 나눠서 반복하는 거, 요거 1시간 정도, 이거 이제 법규랑 같이 봐야 되니까, 그죠? 법규랑 함께 보는데, 이 시간들을 이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맞게 줄이시는 거예요. 이 과목을 빼면 안 되고, 해야 할 걸 빼면 안 되고, 내 공부 시간이 작아. 그러면 얘네를 줄이는, 개론 복습은 난 40분밖에 못 하겠어. 그럼 40분 하는 거야. 그 40분도, 예를 들면, 교사론에서 내가 40분을 복습해요. 그러면 교사 효능감이랑 실천적 지식은 끝낼 수 있지 않겠어요? 40분 동안, 그죠? 또는 거기에 우리 반성적 사고. 요거 3개는 내가 40분에 할 수 있겠어. 그럼 걔를 이제 안배를 하는 거고, 나는 반성적 사고 영역 하는데 아직은 40분이 걸려. 그러면 그 40분 동안 반성적 사고 부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줄이시되 이 영역은 다 안고 가셔야 하고, 우리 지금 공부하는 선생님들 모두 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논술이죠. 논술 공부 하루 1시간. 근데 이 논술은 강의를 수강하는 날은 논술 데이 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죠? 한 6시간에서 7시간 투자해야 하고, 그 요일을 뺀 나머지 6일간은 1시간씩 꼭 집어넣어서 논술 공부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법부터 시작해서 법규, 유교법 등 법규 부분을 또 한 40분 또는 30분 할까요? 30분? 좋아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해야 할 게 이만큼입니다. 매일 해야 할 게. 매일 책을 바꿔가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죠? 소화하셔야 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하루 공부 시간을 세팅하고 나면 이제 개론은 우리 총 6영역이었단 말이에요. 얘를 한 영역을 복습하는 복습 일정을 복습 그 기간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론은 한 영역을, 물론 영역마다 공부 양이 달라요. 발달 심리는 좀 많고 성격은 좀 작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영역을 5일간 복습하는 1회 복습하는 걸로 만약에 설정을 하면 얘 며칠 걸려요, 선생님들? 한 영역을 5일간 공부하는데 우리 총 6영역이 있으니까 30일 걸립니다. 그죠? 30일. 그러면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5일까지가 성격 복습이고 5월 6일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가 사상 복습이고 이렇게 이제 5일씩 잡아놨어요. 그럼 이렇게 5일씩 잡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격을 다시 5분의 1씩 나눠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 한 달 공부 계획에 오늘은 5월 1일인데 성격 부분에서 무엇을 할지 그걸 적어 놓으셔야 돼요. 목차를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한 달 계획 세우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사실 그거 다 쪼개갖고 내용까지 다 집어넣어 놓으려면. 자, 이렇게 해서 30일 걸리고 신의사 복습은 얘는 이제 동작은 워낙에 적고 의사는 많고 막 이러니까 조금 그죠? 일정을 나눠 봐야겠네요. 동작 교육은 5일이면 될까요? 5일. 의사소통은 한 10일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죠. 문화까지 하려면 10일. 요건 우리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그죠? 공부된 정도를 파악하셔서 나누시고 사회관계도 10일로 만약에 잡는다 생각하면 이거 하는데 25일 걸리네요. 그죠? 뭐 25일 한 달이라고 치면 지금 한 달에 이 녀석 한 번 돌리고 이 녀석 한 번 돌려서 5월 한 달 동안은 신의사 1회 복습하고 개론 또 1회 복습하는 것으로 해서 5월에 이 복습을 안고 가는 거고 요 일정이 내가 해보니까 괜찮았어. 그러면 6월도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5, 6월에 나는 개론 2번, 그 다음 신의사 2번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그 주차에 올라오는 강의 하루에 4시간씩 해서 얘 하루 수강했다고 치면 우리 직강 선생님들, 라이브 선생님들 기준으로 하루 수강했으니까 그것 빼면 6일 남잖아요. 6일 동안 4시간씩 개를 쪼개서 하는데 6일 동안 계속 이렇게 이 공부할 일이 아니라 한 3, 4일 안에 끝내주는 게 좋죠. 토요일날 강의 들었으면 일, 월, 화, 수 정도에는 토요일날 공부 들은 게 다 내 걸로 되게 한 4일 정도로 나눠서 하고 그 다음 남은 이틀은 기출 강의도 들어야 되고 또 복습도 해야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확인 점검하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하루에 4시간씩 해서 그 주차에 올라온 강의하고 지금 우리가 1주차 음악하고 나면 2주차 미술 하잖아요. 미술 할 때는 또 뭐도 안고 가야 돼요. 음악도 안고 가야 돼. 그리고 수학할 때는 또 음악, 미술도 안고 가야 돼. 이런 또 복습이 또 이 영역에서도 생기죠. 이 복습은 언제 소화해요? 이 시간에 포함시켜서 소화해도 돼요. 이 시간에 포함시켜서 조금 더 쪼개서. 자, 그리고 이제 건강한조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복습할 때는 이 복습 전체 주기도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근데 나는 한 달에 도저히 하기에 시간이 좀 빡빡해 이러면 얘 한 영역을 7일씩 하셔가지고 6, 7에 42, 한 45일 나는 45일간 개론 한 번 복습. 그럼 이제 45일 끝날 때쯤에는 개론이 1회독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할 때도 선생님들 우리가 6영역을 5일간 나눠놨지만 성격 끝나고 사상 들어갈 때는 사상 들어갈 때 나라면 성격에서 잘 인출 안 됐던 걸 꼭 기억했다가 걔를 한번 확인할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건 좀 내비두더라도 내가 이 부분에서 조금 뭐 주컴안에 그 복지 서비스 할 때 내가 조금 잊어버렸었어. 그러면 걔는 기억을 해놨다가 수시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좀 노력을 해야 되죠. 자, 어찌되건 이렇게 이제 복습 일정을 세우시고 요 기간은 이제 자유롭게 우리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 이제 늘리셔서 복습을 안고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이제 한 달간, 2달간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같이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이번에 보면 제가 일주일 단위로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진도만 빼는 공부는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 꼭 강의 수강함과 동시에 바로 암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근데 저는 여기에 지금 담아놓은 이 계획은요. 지금 제가 적은 건 하루에 이 영역을 다 집어넣은 거고 지금 우리 강의 계획서에 있는 건 4일, 일주일을 총 7일 중에 4일과 3일로 나눠서 4일은 그 주에 올라간 강의를 공부하고 나머지 3일은 또 신의사를 복습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일주일을 요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선생님들 더 편리한 방법으로 하셔갖고 하시되 사실 공부라는 건 우리가 뇌 효율을 높이려면 계속 다른 영역이랑 섞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이걸 막 여러 개 섞다 보니까 정신이 너무 없고 뭔가 산만해. 그러면 아직 그 한 영역을 내 걸로 탁 통제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럴 때는 그 한 영역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내가 이제 그 영역에 체계를 세우고 그 내용을 대충 인출하는 게 좀 자유로워졌어. 그럼 이제 여러 영역을 섞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거 생각하셔갖고 본인의 그 어떤 공부 수준에 맞추어서 이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거기 보면 개론, 논술, 그다음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 그다음에 법 안전 뭐 이런 내용을 지금 적어놨는데요. 선생님들 공부 그 계획 세우신 거 조금 잘 점검을 해보는 기회를 갖길 바라고요. 그래서 공부 전략적으로 해서 3번 내용 보면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강의 시간 해놨는데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건 강의를 지금 수강을 하잖아요. 강의를 수강하고 나서 강의를 수강할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선생님들? 강의를 수강할 때는 이해가 돼야 돼요.
그 책 내용 나랑 같이 한 부분은 아 이거구나 오케이 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강의 수강 끝나고 나면 내가 책을 읽으면서 다시 이해해야 돼요? 아, 이해했잖아. 이미 강의 수강하면서 이해했으니까 물론 난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강의 수강하는데 내가 다 이해는 됐는데 이 부분은 조금 난해해. 그러면 좀 접어놓거나 체크를 하셔갖고 쉬는 시간이라든지 강의 끝나고 바로 그 부분은 다시 읽으면서 박수민 선생님 설명한 건 이 내용이었고 책은 이 내용이니까 아, 이 뜻이구나. 내가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한 80%에서 90% 정도는 수강과 동시에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 긴장을 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뇌를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 시간이지 그냥 느슨하게 뭐라고 말하나 하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이 시간을 잘 써야지만 그 다음에 바로 암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수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되는 건 바로 시작, 암기 시작. 이해했으니까. 근데 아 강의는 다 들었고 다시 또 책을 처음부터 읽으면서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책 읽고 다시 이해하는데 또 한 3, 4일을 써요. 그건 독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그죠? 우리 강의 듣는 사람들은 강의 수강함과 동시에 이해. 그래서 그 이해가 좀 부족해. 그럼 쉬는 시간에 그거 빨리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아주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적극적인 자세로 강의 100% 활용하겠는데 이 말은 이해가 돼야 된다. 체계가 세워지고 이해가 돼야 한다. 그죠? 그래서 체계도요. 강의 수강할 때 세우셔야 돼요, 선생님들. 수강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월요일 날 다시 체계 세우자. 이건 뭔가 거기서부터 지금 뭔가 늦어진 거예요. 토요일 날 강의 수강했으면 토요일 날 수강한 부분에 대한 목차는 다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공부할 거리가 모아져야 하고 그리고 바로 일요일부터 암기로 돌입, 소형력 1에 대한 암기 시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선생님들 긴장감 갖고 쉬는 시간도 잘 쓰셔서 바로바로 암기가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고 또 공부 경험이 1년, 2년 있는 선생님들 있죠. 강의 시간에 암기도 같이 해버리세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빨리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성공에 가까운 길이죠. 그래서 바로바로 이해하고 암기가 된다면 암기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자 이렇게 강의 수강하고 난 다음엔 당연히 셀프 테스트 암기하고 바로 꺼내는 거죠. 암기하고 꺼내는 거. 그래서 인출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읽고 다 이해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려 하면 안 되고요. 소형력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렇죠? 소형력. 얼마나 잘 쪼개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소형력 하나하나 계속 테스트 해가면서 이렇게 앞에 이미 한 걸 안고 또 다음 내용 진행하고 안고 진행하고 이런 방법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건 선생님들 잘 알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잘 작은 영역으로 쪼개서 공부하고 인출하고 다음 영역 넘어가는 방식으로 역시 5일월도 끌고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해야 할 것을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칠판에 적은 거와 같은 내용이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매일 해야 될 거 잘 챙겨서 좀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계획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자, 우리 그 다음 장은요.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5월이다. 절대 늦은 시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이렇게 추진력 있게 공부를 하시면 합격이라는 결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꼭 가지셔야 하고 공부하다가 좀 지치거나 이렇게 좀 힘겨울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선생님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꼭 그리셔야 돼요. 아주 멋진 공립교사가 되어서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선생님들과 협의도 하시고 이러는 모습들을 자꾸 상상하시면서 그때 내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워지고 더 행복해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합격 후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그 희생이고 당연한 어떤 노력이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한 뒤에 하고 싶은 일도 떠올리고 욕망 노트도 작성하시고 하루하루 일기를 쓰시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자꾸 인지하셔야 하고 4번에 작은 성공 체험을 쌓는다 그랬는데 이제 한순간 한순간 소형력을 공부하고 그것이 잘 확인이 돼요. 그럼 스스로 너무 잘한 거거든요. 그럼 칭찬해 주시고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 체험을 이렇게 자꾸 쌓아 나가셔야 하고 5번에 공부하는 나는 멋지다 그랬어요. 꼭 이런 생각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정말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선택한 게 공부잖아요. 공부 선택 안 했어도 됐어요. 우리 뭐 학교 졸업했고 그럼 이제 바로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선택한 게 공부예요. 이 공부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이뤄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너무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자세를 긍정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힘들어, 지쳐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 이 생각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내가 선택한 거라는 거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지금 내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하셔가지고
공부를 선택한 나,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나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요. 요거는 우리 선생님들 대학에 나와 있는 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렇게 해놨죠. 새롭게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또다시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래서 요거는 우리 중국 고대의 탕왕이라는 아주 되게 좀 우수하고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고 평가받는 왕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이 글을 새겨놨대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이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고서에서 좋은 글을 읽으면 나를 또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하루하루 그냥 또 아침이 시작됐어가 아니라 오늘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보내자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걸 세면대에 새길까요? 선생님들 세면대에다가 딱 이제 매직으로 안 지워지게 새겨 놓으시고, 그래 어제보다 더 열심히 오늘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나는 계속 유능한 교사가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해 나가셔야 합니다. 좋아요. 요거 참고로 글 읽어 보시고요. 우리 선생님도 어제보다 더 오늘 새롭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시험 6개월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까지 해온 잘해온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는 1년이 될 겁니다. 조금 더 용기 내서 열심히 해보기로 하고요. 우리 이제 오늘은 예술 경험 영역, 그죠? 음악 들어가는 날이죠. 바로 시작할게요. 쉬는 시간 별도로 갖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3권 교재 한번 보면요. 일단 음악적 구성 요소부터 나오는데, 오늘 음악은 이렇게 목차도 사실 되게 간단해요. 선생님들 영역 제가 해야 할 것이 많지 않다 했는데 소영역도 이렇게 아주 간단한데, 일단 음악적 구성 요소 혹은 음악적 개념 요소, 음악적 요소 이렇게 불리는 우리 음색, 그리고 박자, 이것이 모여서 리듬, 또 선율, 이런 어떤 음악과 관련된 개념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그래요.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고 얘를 좀 잘 변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음악적 요소를 먼저 알아보고, 이제는 이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해 놓은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좀 봅니다. 그래서 음악교육 접근법, 음악교육 프로그램 그러는데, 이제 코다이, 달크로즈, 오르프, 고든 이 4명의 학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어떤 음악교육 방법을 제시하는지 그걸 보는데, 양이 결코 많지 않고 몇 개밖에 되질 않아서 선생님들이 좀 소화하기 아주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교육의 영역입니다. 음악 교육의 영역. 그러니까 음악 교육이라는 그 안에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을 보면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신체 표현, 음악 감상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요 각각에서 우리가 좀 아이들 지도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 그걸 중심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기는 우리 선생님들 실습할 때도 꼭 한 번씩은 그저 모의 수업을 해보죠. 새 노래 지도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노래를 선정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는 노래, 그리고 노래 지도를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고요.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악기 연주 정말 좋아하죠. 근데 이 악기 연주할 때도 우리가 어떤 주의사항을 좀 생각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심으로 봐서 요 음악교육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하나하나 좀 주의사항,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전통 예술로 들어가서 국악장단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국악도 시험에 계속 나오지 않다가 작년에 또 한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 국악장단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도 이제 서양 음악과 우리 국악 음악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게끔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그만큼 또 아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출제됐고 매년 출제될 여지가 아주 높은 이 국악장단 부분까지 해서 오늘 강의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그럼 음악적 구성 요소 부분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 음악적 구성 요소는 음악적 개념, 개념 이렇게도 불리고, 또는 그냥 음악적 요소 이렇게도 불립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1번 끝에서 두 번째 줄 음색, 샘여림, 빠르기, 높이, 선율, 박자, 리듬, 화음, 형식,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 음악적 구성 요소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음색부터 볼까요? 음색,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선생님들. 자, 일단 음색은요, 뭐예요? 하나의 소리가 갖고 있는 색깔, 말 그대로 색깔이니까 고유한 어떤 그 소리에 다른 소리랑은 구별되는 아주 고유한 그 소리만의 특성을 말하는 거죠. 자, 소리의 특성으로 하나의 소리가 다른 소리와는 구별되는 소리의 차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음색이 무엇인지 쓰시오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런 개념도 좀 잘 잡으셔야 돼요. 다른 소리와는 구별되는 그 음의 고유한 특성, 혹은 그 음만의 색 이라고 말을 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랑 피아노 소리가 다르고, 사람들도 다 목소리의 그 음색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친구 목소리가 녹음된 걸 듣고 이거 지민이다. 이거 수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각각의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음색이 달라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악기 소리든 자연에서 나는 소리든 사람이 내는 소리든 다 고유한 음의 색깔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선생님들 그 옆에다가 음질의 개념도 좀 적어 놓으세요. 음색과 음질은 다릅니다. 음색은 각각의 소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면 음질은 뭐예요? 음질은 선명한 정도, 소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선명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음악을 들려줄 때는 그 음질이 좋은, 그죠? 아주 좋은 수준의 음질의 곡을 들려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소리의 깨끗하고 선명한 정도 뭐 이런 걸 음질이라 합니다. 다른 개념이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좋아요. 자, 음색 밑에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활동은 참고로 보시고 32쪽에 보니까 악기의 구분이 하나 나옵니다. 악기의 분류. 그러니까 악기마다 다 음색이 있죠. 고유한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악기의 분류하고 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보면 자, 얘는 이제 연주 방법에 따라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 뭐 건반악기 뭐 이렇게 나눠 놨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악기 연주하기 부분에서 악기의 분류를 볼 텐데 그때 리듬 악기와 선율 악기를 구분할 거예요. 우리 유아와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초등 저학년에서는 주로 아이들이 음악적 요소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리듬 악기, 선율 악기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연주 방법에 따라서 두드려서 소리를 내면 타악기라고 하는 것이고, 그죠? 긁거나 흔들거나 두드린다라고 나오죠. 현악기는 뭐예요? 줄을 튕기거나, 그죠?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는 거. 관악기는요, 관 속에 어떤 공기를 진동시켜서 내는 거. 우리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대표적인 트럼펫 같은 거, 아니면 뭐 리코더 이런 거 다 관악기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건반악기는 타악기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건반악기도 역시 두드리니까. 그죠? 근데 이제 건반이 있는 경우를 또 건반악기라고 별도로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악기의 분류 기본적으로 연주 방법에 따른 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상식으로 알아셔야 하고, 시험에서 혹시 A가 현악기라면 B는 뭐냐 했을 때는 그건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분을 하라는 거니까 그때도 접근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샘여림입니다. 두 번째 음악적 요소죠. 말 그대로 소리가 얼마나 크고, 그죠? 약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크고 작고 세고 여린 정도. 세고 여리거나 혹은 점점 세지거나 점점 작아지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샘여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3번에 보면 악기를 아주 세게 쳐보고 약하게 살살 쳐보고 이러면서 아이들은 샘여림의 개념을 그저 발달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4번에 나와 있는 활동의 예시 참고로 보시고, 우리 선생님들 33쪽에 샘여림 기호 뜻 외우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이제 음악 교수 내용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얘들아 이거는 피아노라는 기호야, 이거 피아노는 이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얘들아 이거는 포르테야, 포르테는 세게라는 뜻인데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라 연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포르티시모 포르테, 메조 포르테 이거 외우셔야 합니다. 선생님들 기호와 뜻, 그다음에 어떻게 읽는지까지도 외우셔가지고, 특히나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그죠? 이런 것들 점점 세게, 점점 여리게, 뭐 점점 약하게. 표기 방법도 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크레센도 점점 세게니까 이렇게 입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지고요. 데크레센도는 점점 여리게니까 이렇게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드는 방식으로 해서 옆에다가 표기 방식도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크레센도 점점 세게, 점점 입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아이들 경험하게 하려고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이렇게 크레센도 표시를 붙여 놓고요. 아이들이 살살 걷다가 점점 이렇게 세게 하면서 샘여림 느끼게 하고, 이것도 처음에는 쾅쾅 걷다가 점점 여리게, 데크레센도 이제 알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각각 표기하는 방법도 옆에다가 좀 적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악센트 당연히 알아둬야 되죠. 선생님들 악센트는 그 음만 특별히 강하게 세게 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샘여림 기호 암기. 자, 그 다음은 빠르기 개념입니다. 빠르기는 이제 음이 진행되는 속도를 말하는 거죠. 뭐 빠르게, 느리게,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1분간 한 박의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빠르냐 느리냐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 1분간 박이 연주되는 정도에 따라서 빠르기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1분당 한 박의 속도가 108에서 120 정도일 때 우리는 모데라토, 보통 빠르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상은 빠르다, 그 이하는 느리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물론 다소 상대적이지만 이렇게 108에서 한 120 정도를 우리가 보통 빠르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5번에 보니까 또 아이들이 빠르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의 예가 나옵니다. 거기 메트로놈 나오는데 우리 선생님들 알죠? 메트로놈. 그 빠르기를 정해주는 기계. 똑딱똑딱똑딱 하면서 1분당 몇 번 왔다 갔다 하냐, 이렇게 해서 빠르기를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이런 것들 움직임에 빠르게 맞춰서 손뼉을 탁탁탁탁 치면서 눈 탁탁탁탁 치면서 아이들이 탁탁탁탁 하면 빠른 거고, 탁탁탁탁 하면 느린 거고, 이런 걸 또 감을 또 잡을 수 있게 활동할 수 있고, 또 악기 같은 것을 아주 빠르게 막 연주하다가 선생님이 아주 천천히 연주하면 그걸 또 해서 아이들 속도감을 또 발달시킬 수 있겠죠. 좋아요. 그 밑에 활동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 빠르게 말, 요것도 당연히 그죠, 암기를 해둬야 합니다. 선생님들 프레스토 아주 빠르게, 알레그로 빠르게, 모데라토 보통 빠르게, 모데라토를 기준으로 그죠. 더 속도가 나면 빠른 거고, 밑으면 안단테, 아다지오 이렇게 해서 느리게까지, 아주 느리게까지 좀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피치, 고저, 음의 고저라고도 하는데 얘는 음의 높고 낮음을 말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 음이 높고 낮냐는요, 상대적으로 결정돼요. 예를 들면 미 하면 미는 도보다는 높지만 솔보다는 낮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음이 얼마나 높고 낮냐가 높이의 개념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 그 높이와 관련해서요, 35쪽에 보니까 엄마 돼지 아기 돼지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 우리 파란 색깔 박스로 그어져 있는 부분 보면요,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런 바로 아이들이 그죠, 음의 높이를 느낄 수 있죠.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꿀꿀꿀꿀꿀꿀꿀꿀 한단 말이에요. 그 높낮이를 아이들이 쉽게 확연히 파악할 수 있게 이런 활동들 예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 악보 좀 한번 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음악 공부하면서 일단 조표 읽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찌됐건 음악은 다 약속, 기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호들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음악 교사가 될 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 수준에서 정도는 꼭 이제 이해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곡의 조성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올림표가 지금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 붙어 있네요. 그죠? 올림표가 2개, 샵이 2개 붙어 있어요. 파, 도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 이제 으뜸음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아, 여기서 해야 되나요? 여기서 할까요? 우리가 올림표와 내림표. 그러니까 악보를 딱 봤는데 조표가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럼 걔는 다장조죠. 기본 다장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올림표나 내림표가 붙어 있을 때는 그 올림표, 내림표 마지막에 붙은 걸 기준으로 으뜸음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샵 올림표가 붙는 순서부터 알아야 되네요. 이거 붙는 순서는 파도, 솔레, 라미시 이렇게 붙죠. 선생님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외웠잖아. 파도, 솔레, 라미시 이렇게 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엄마 돼지 아기 돼지는 2개가 붙었으니까 파에 하나 붙고 도에까지 하나 붙은 거예요. 그렇죠? 파에 붙었고 도에 붙었죠. 좋아요. 자, 그럼 올림표 말고 내림표 플랫은요? 플랫은 거꾸로 붙죠. 시미, 라레, 솔, 도, 파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올림표와 내림표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올림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붙어 있는 그 음의 위치에서 2도를 올리면 돼요. 걔를 함께 포함시켜서 총 2도를 올리면 돼요. 그럼 얘 2도 올리기. 그럼 으뜸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여기 엄마 돼지 아기 돼지는 파, 도에 붙었으니까 도에서 2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도, 레가 으뜸음인 거예요. 그죠? 레.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음 이름을 찾아 읽어야 되니까 도, 레, 걔 이름 말고 레가, 선생님들 도레미파솔라시 다라, 마바, 사, 가나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도, 레라 했으니까 다, 라 장조가 되는 거네요. 라 장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엄마 돼지 아기 돼지는 옆에 나온 선생님들 거기 샵 2개 붙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빼셔가지고 으뜸음은 레가 되고, 왜 레가 돼요? 올림표는 2도 올려야 되니까. 도, 레에서 파, 도에서 하나 올리면 도, 레가 되니까. 그죠? 으뜸음은 레가 되고, 조표를 읽을 때는 얘의 이름을 찾아서 읽는 거니까 라 장조 이렇게 읽는 거네요. 그죠? 라 장조.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라 장조 곡이고 으뜸음은 레입니다. 그죠? 레. 자, 그리고 4분의 4박자 곡이네요. 그죠? 박자표를 보니까 4분의 4박자 뭐예요? 4분음표가 한마디에 몇 개 들어가 있다? 4개 들어가 있다. 그쵸? 4분의 4박자. 정말 한마디에 4분음표 4개 들어간다 맞나요? 볼까요?
8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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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음표, 8분음표, 8분 쉼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 마디에 총 4분음표가 4개 들어간 거 맞죠? 8, 8 2개 더하면 4가 되고 또 8, 8 2개 더하면 4가 되고 또 옆에는 4 그대로 있네요. 4분음표. 그 다음 8분음표와 8분 쉼표 더하면 또 4가 되니까 그죠? 요거 4분음표가 4개 들어간 4분의 4박자 곡이 맞네요. 그쵸? 좋습니다. 그 옆에 두 번째 마디도 4분의 4박자 확인하면 되고 그죠? 4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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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 쉼표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토실 하기 되지 위에 보니까 약간 S자를 이렇게 비틀어서 당구장 표시 같이 해놨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요거는 세뇨라 그래요. 세뇨. 다 이탈리아어니까 세뇨. 자, 이 세뇨가 있을 때는 이거 반복표예요, 선생님들. 반복표. 반복하라는 뜻인데, 자,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하래요. 어디까지 반복하라는 거냐면, 선생님들, 그 두 번째 프레이즈 끝에 보면요, 선생님들, 맨 마지막에 겹세로줄 바로 위에 선생님들 뭐 있어요?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거 늘림표라고 했는데 이렇게 겹세로줄 위에 있을 때는 늘림표가 아니고 이건 일단 페르마타라고 읽는데요, 선생님들. 라고 있는데 얘가 어떤 음표나 쉼표 위에 붙었을 때는 걔를 길게 늘리라는 늘림표지만 이렇게 겹세로줄 위에 붙었을 때는 여기서 멈추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그래서 요거는 페르마타 곡을 마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꿀꿀꿀꿀꿀꿀꿀꿀 한 부분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보면 선생님들 이 악보의 맨 마지막에 보면 D.S. 이렇게 해놨죠. 이게 선생님들 달세뇨예요. 달세뇨. D.S. 달세뇨. 자, 이 달세뇨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도돌이표 반복표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아까 세뇨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주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페르마타가 있는 곳까지 와서 멈추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DS가 있으니까 이 달세뇨표가 있으니까 다시 세뇨가 있는 부분으로 돌아가서 연주하라는 거고 그러다가 이 페르마타는 마치라는 거니까 여기서 끝을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 어떻게 불러야 돼요? 토실 아기 돼지 저 달라고 꿀꿀꿀 그 다음에 엄마 돼지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아기 돼지 바깥으로 나가자고 꿀꿀꿀 그죠? 엄마 돼지 비가 와서 안 된다고 꿀꿀꿀 하고 멈춰줘야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마치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그죠? 예, 이렇게 읽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악보 우리 조표 읽는 거 조금 이따 또 반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다른 악보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곡을 보고 이거 조표 읽을 수 있어야, 으뜸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악보는 높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 예시로 나온 그런 악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율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선율 하기 전에 먼저 다음 장 넘겨서 박과 박자부터 좀 볼게요, 선생님들. 자, 일단 박의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박은 우리가 이제 맥박되지 심장 박동이 있듯이 뚝뚝뚝뚝뚝 항상 일정하게 뛰는 그 음을 박이라 그래요. 박. 선생님들도 이렇게 맥을 집어보시면 우리 내가 맥박 어떻게 시간 1분 안에 몇 번 뛰는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우리가 뚝뚝뚝뚝뚝 뛰죠. 항상 일정하게 그죠? 이렇게 한 음씩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뜁니다. 그걸 우린 박이라 그러고요. 자, 이 박이 특정한 어떤 그룹으로 묶이면 그건 박자가 돼요. 선생님들 박자. 박을 규칙적인 그룹에 의해 분류한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2박, 3박, 4박 이렇게 또 개념을 잡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생님들 요거는 지울게요. 우리가 한번 이 박과 박자 그리고 리듬 요 개념을 좀 잡아보면 일단 똑같은 그런 어떤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뛰는 거. 자, 우리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박이라 그래요. 박. 그러니까 시계 소리 똑딱 얘도 박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 그죠? 도울 수 있는 활동이 되는 거고 그거 느껴보는 것도 우리 맥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이렇게 있는 박을 일정하게 그룹 지어 놓으면 묶어 놓으면 이렇게 4개씩 묶어 볼까요? 이렇게 묶었어요. 이렇게 4개씩 묶었어요. 그럼 얘는 4분음표가 하나의 그룹으로 묶였으니까 4분의 4박자가 되는 거고 이때부터 이제 박자가 되는 거죠. 박자. 그래서 박자는요. 한 마디를 기준으로 일정한 음의 수가 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걸 이렇게 마디를 구분을 하죠. 마디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 들어갔다 그래서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에 우리 강약, 중강약 이렇게 그죠? 샘열임이 붙어버리죠.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3개로 묶이면요. 4개가 아니고 3개로 묶으면 강약약, 강약약. 그거 뭐예요? 4분의 3박자 이렇게 되는 거죠. 2개를 묶으면 강약, 강약 한 마디에 2개씩 들어가면 그죠? 강약 4분의 2박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강약, 중강약의 어떤 그런 그 강세를 이제 줘버리면 이제 박자가 되는 것이고 이 박자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리듬. 리듬은요, 우리 37쪽에 보면 일단 음이 진행될 때 시간적 질서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시간적 질서. 여기서 말하는 시간적 질서라는 건 길고 짧은 음들이 연속해서 흐른다는 개념이에요. 길고 짧은 음들이 모여서 리듬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박과 박자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적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박의 개념 잡았고 이것이 그룹으로 묶여서 이렇게 강약, 중강약 붙어버려서 마디 안으로 들어가면 얘는 박자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리듬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리듬은 길거나 짧은 음들이 모여져 있는 게 리듬이니까 여기 지금 똑같이 4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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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음표 있는 것을 연장하거나 혹은 분할, 나눠야 돼요. 그죠? 더 쪼개거나. 그럼 우리가 4분음표를 한번 쪼개볼까요?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4분의 4박자는 그대로 유지하고 얘를 둘로 쪼개면 8분? 8분 되잖아. 그죠? 요거 하나를 이렇게 둘로 쪼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쪼갰어요. 88.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더 해볼까요? 요거 2개를 더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음표 되잖아. 2분음표. 길이가 더 길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88로 쪼개볼까요? 8, 8. 자, 이렇게 쪼갰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는 하나, 둘, 셋, 넷 했던 게 쿵, 짝, 짝, 짝 했던 게 이제는 리듬이 생기면서 하나 둘 쭉 하나 둘 셋 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짠짠짠 짠짠 이렇게 된다고. 짠짠짠 짠짠 이거 더 길어야 되니까 짧고 짧고 길고 짧고 짧고 되니까 884 88 이렇게 되면서 뚝뚝뚝뚝 했던 이 일정하게 흘러갔던 것이 음의 길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리듬이에요. 리듬. 그럼 얘도 또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16분음표를 한번 넣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16분음표 들어가려면 2개 붙이고 얘를 그 다음 하나는 점 8분음표 하면 되죠. 16분음표 하나에 점 8분음표 하면 요거 2개 더하면 뭐니까? 4분음표니까 그죠? 4분음표 이렇게 또 나눠볼 수도 있는 거죠. 마음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번에는 점 4분음표를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점 4분음표 했으면 이번에 하나 8분음표 돼야죠. 그럼 요거 2개를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88로 나눠볼까요? 88. 조금 복잡해졌네요. 딴딴, 딴딴. 딴딴, 딴딴, 딴딴. 이렇게 되네요. 그죠? 딴딴. 짧고 조금 어느 정도 길이 갖고 있다가 또 조금 더 길고 점 4분음표니까. 그리고 또 8분음표 88. 888.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4분음표를 어떻게 연장하고 어떻게 분할하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음의 길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길이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까지 너무 복잡하게 막 쪼갰는데 이렇게까지 한 다음에는 이제 이 개념에서 그 다음에 높낮이가 붙어버리면 멜로디가 됩니다. 멜로디. 멜로디라는 건 이거 선율. 우리 이제 앞에 가서 볼 선율인데요. 자, 이 선율은 이제 오선지 위에 얘의 높낮이를 만들어 버리면 그건 이제 선율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개. 자, 오선에 4분의 4박자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디를 구워놓고 이 한 마디 안에 지금 쪼개놓은 이 리듬을 이제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선생님들 마음대로 하면 되죠. 솔, 미, 랄라 이렇게 하면 아까는 딴딴딴 딴딴 했던 게 이제는 솔솔 미 랄라 뭐예요? 높낮이가 생겼죠. 높낮이. 자,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솔 미 이번에는 또 랄라 할까요? 랄라 솔솔 미랄라 솔솔 미미랄라 이렇게 되네요. 그죠?
서로 높이가 달라지면서 리듬이 있는 가운데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면 그건 멜로디, 선율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이 먼저 존재하고 이 박을 그룹 지어서 박자를 만들고 그것에 이제 길이를 변형을 시켜서 리듬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높낮이를 부여해서 음의 고절을 다시 설정하면서 멜로디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6쪽에 보면 제가 박과 박자 하고 있는 박스에 보니까 지금 4분의 3박자네요. 얘는 이제 3개씩 묶었는데 거기 2분 음표와 4분 음표 있고요. 그죠? 2분 음표, 4분 음표,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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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점 2분 음표가 있는데 사실 이런 식의 리듬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뭐가 존재해요? 먼저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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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분, 4분, 4분이라는 4분 음표가 똑같이 흘러가다가 얘가 한 마디에 3개씩 묶인 거야. 그죠? 3개씩 묶인 다음에 이 3개 한 마디에 들어있는 4분 음표를 2개를 더해서 2분 음표를 만들었고 하나는 4분 음표 그대로 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연장했냐. 근데 이거 선생님들 8분 음표 8분 음표 2개 더해서 4분 음표가 되고 16분 음표 16분 음표 2개 더해서 8분 음표가 되고 그거 개념 모르면 사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음표가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거 알고 계셔야 하고 4분 음표 4분 음표 2개 더하면 2분 음표가 되고 그죠? 그 점이라는 건 그 본 음표의 반을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개념이 있어야 사실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하죠. 좋아요. 그건 이제 음표 부분은 기초 개념이니까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박과 박자 그다음에 음길이가 붙어 맨 마지막에 음길이 그걸 리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음의 길이가 달라져 버리면 그건 리듬입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 37쪽의 리듬 개념 다시 보면 자, 이 리듬을 음악이 진행될 때 시간적 질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길고 짧은 음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죠? 음은 음인데 길고 짧은 음들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면 그건 리듬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거기 뭐 길고 짧은 음들이 모여서 리듬을 형성하는 데인데 길고 짧은 음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그러면 그거 리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흐름결이라고도 해요. 선생님들 흐름결. 리듬을 흐름결이라고도 합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흐름결이 뭐지? 그러면 리듬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박이 모여서 강약을 이루는 박자가 되고 박자의 음의 길이가 달라지면서 리듬이 만들어진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속도에 따라 빠르기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말리듬 놀이가 있네요. 엄마, 아빠 이건 똑같이 4444 그죠? 할아버지 8888 그다음 할머니 이러네요. 할은 길고 머니 이렇게 되네요. 그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음의 길이가 다른 이런 말리듬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세 번째 점에 보니까 오스티나토가 나옵니다. 우리 조금 이따 오르프에서 배우는데요. 이 오스티나토는 같은 형태의 리듬이 계속 끝까지 반복되는 걸 말해요. 같은 형태의 리듬 패턴 하나가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 쿵쿵쿵쿵 쿵쿵쿵쿵 제가 지금 한 게 쿵쿵쿵쿵 쿵쿵쿵쿵 이 리듬이죠. 예, 선생님들 한번 책상 한번 두드려 보실래요? 쿵쿵쿵쿵 쿵쿵쿵 이게 계속 반복되고 저는 그 반복되는 리듬 위에서 뭔가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되면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한번 두드려 줘 보세요. 선생님들 해볼게요. 쿵쿵쿵쿵 같은 이 리듬 패턴이 계속 반복되게 시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예요. 나는 지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의 리듬 패턴을 계속 반복했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이 하나의 리듬 패턴이 똑같이 반복되면 그건 오스티나토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리듬에 대한 감각을 또 느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그 리듬 패턴 주고받기 뭐 시각 자료로 리듬 패턴 만들어 보기 이런 거네요. 지금 사과는 큰 사과는 긴 거고 작은 사과는 좀 짧은 음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48888 이걸 이렇게 사과 그림으로도 음표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아이스크림으로도 할 수 있다. 같은 길이의 음표와 쉼표 찾기 이런 것들 알지. 음의 길이를 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거죠. 자, 근데 그거 맨 마지막에 선생님들 다양한 박자의 노래를 듣고 비교하기 있는데 2박자 노래와 3박자 노래 비교 있죠. 얘가 지금 여기 안 쳐져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요 활동만 딱 빼서 보면 이건 박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예시 활동들을 보면은 그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하게끔 해놓은 것들도 있는데 리듬은 이미 박자가 만들어진 다음에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듬이 흘러가는 가운데 박의 개념, 박자의 개념도 사실 인식할 수 있긴 합니다. 같은 계열의 음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이 박자 곡은 우리가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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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느낄 거고 아이들이 3박자 곡은 쿵짝짝 쿵짝짝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곡을 듣고 2박자와 3박자 노래를 비교하면 그거는 이 활동에서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음악적 개념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박자라고 하셔야지 리듬이라고 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리듬은 음의 길이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죠? 얘는 2박자와 3박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발 구르고 손뼉 주고 발 구르고 손뼉 주고 이런 활동을 하다가 발 구르기 한 번 손뼉 치기 한 번 발 구르기 한 번 손뼉 치기 한 번 하다가 발 구르기 한 번 손뼉 치기 두 번 발 구르기 한 번 손뼉 치기 두 번 하는 활동으로 해서 아이들이 음악을 이제 손뼉 치기와 발 구르기를 하면서 느껴보게 했대요. 그럼 앞에 활동은 발 구르고 손뼉 주고 발 구르고 손뼉 주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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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자 곡을 들으면서 이 활동을 했을 거고 발 한 번 구르고 손뼉 두 번 치면 쿵짝짝 쿵짝짝 했다는 거니까 얘는 3박자의 곡을 듣고 아이들이 쿵짝짝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발 구르고 손뼉 치는 활동을 두 번씩 반복했냐 세 번씩 반복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걔는 박자에 대한 개념을 인식할 수 있는 활동을 한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리듬이라기보다는 박자에 더 가깝다라는 걸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아까 다루지 않은 부분 선율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35쪽. 자, 이 선율이 멜로디 또는 가락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선율은요. 높이와 길이가 있는 음들의 배열이다. 이해돼요? 이제 높이 뭐예요? 높낮이가 달라져야 돼요. 그죠? 선율이 되려면 높낮이가 달라져야지 되죠. 솔솔 미랄라 이렇게 솔솔 미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높낮이가 생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길이가 있는 음들 리듬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높이가 달라지면 선율이 된다라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 선율에 대한 개념을 이제 설명한 걸 보면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된 음들이 서로 다른 높낮이를 갖고 있는 것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된 음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됐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된 음들이 높낮이를 달리하는 것 이렇게 지금 선율의 정의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됐다는 건 리듬을 갖고 있다는 거. 길이를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죠? 길이를 서로 달리한 다음에 높낮이를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 내린 걸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거 선율 개념 맞구나 하고 이렇게 수긍이 되셔야 한다는 거. 또 다르게 말하면 연속적인 음정의 리듬이 부과된 것. 맞는 말이에요? 연속적인 음정의 리듬이 부과된 것. 그거 멜로디를 설명하기에 타당한 말이에요? 안 틀린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연속적인 음정에 리듬이 부과된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음정은요, 선생님들 음정은 두 음 사이의 거리예요. 인터벌, 두 음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솔하고 미 이 두 음 사이의 거리가 음정이란 말이에요. 음정. 그럼 이렇게 음정 거리가 있는 서로 다른 이 높이를 갖고 있는 이런 음들이 연속적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리듬이 부과됐대요. 그럼 그거 멜로디 개념 맞네요. 그렇죠? 그 멜로디의 정의를 이렇게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죠? 연속적인 음정에 리듬이 부과된 거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멜로디 선율이라는 건 리듬에 거기에 높낮이가 붙어야 되는구나 개념 잡으시고 선율을 쓰라는 시험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요. 작년에도 선율 관련된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은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의 멜로디를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높낮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38쪽에 보니까요. 리듬 개념 이해를 위한 노래 예시가 있네요. 우리 아까 리듬은 한 마디 안에서 그 음들이 서로 길이가 달라지면서 흘러가는 거, 연속해서 흘러가는 거, 그것이었는데, 여기 보니까, 4분의 4박자 곡입니다. 앞에 조표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장조죠. 다장조, 으뜸음 도입니다. 그죠? 자, 4분의 4박자 곡이고, 도레미, 솔도 이러네요. 8888, 488. 그럼 얘 지금 멜로디를 빼고 음의 길이만 보면은, 선생님도 한번 책상 두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이렇게 되네요. 그죠? 8888, 488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일어나세요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442 종소린 이러네요. 그죠? 그러니까 음의 길이가 이렇게 8888 488 442 이렇게 해서 음의 길이가 달라진 그 예시 우리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42 442 이렇게 되네요. 노래 불러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
도레미 솔 도렐렐레 솔솔솔솔파미 이렇게 되네요. 그쵸? 또 그 다음 도레미 솔 도렐렐레 솔솔솔솔솔솔 도도도. 그러니까 음의 길이를 어떻게 쪼개냐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리듬이 만들어지는 거고, 높낮이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또 멜로디가 그죠 변화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밑에 보니까 이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리듬 패턴하고 되어 있습니다. 리듬 패턴이라는 건 선생님들 길고 짧은 음들이 집단으로 묶여 있는 걸 리듬 패턴이라 그래요. 리듬이라는 건 길고 짧은 음들이 흘러가는 거고, 쭉 흘러가면 그건 리듬이고, 이렇게 집단으로 묶여 있는 거 보통 이제 마디 한 마디를 기준으로 묶여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예쁜 종소리에서 찾을 수 있는 리듬 패턴은요, 첫 번째 마디는 어때요? 88884888. 그죠? 이 리듬 패턴을 찾을 수 있죠. 자, 얘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88884888. 그 밑에 두 번째 프레이즈 첫 번째 마디도 88884888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이즈에 있는 세 번째 마디도 아니다. 아, 맞네요. 아니네요.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네요. 그쵸? 두 번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프레이즈에 있는 두 번째 마디는요. 종소린 사사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7번 나오네요. 그렇죠? 7번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리듬 패턴이고요. 이 리듬 패턴을 찾는 건데, 악보를 주고 선생님들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시험에서 악보를 주고 가장 많이 나온 리듬 패턴을 찾아서 쓰시오 할 수도 있어요. 이 악보에서. 그럼 가장 많이 나온 리듬 패턴은 뭐가 돼요? 우리가 방금 찾은 442 같은데요. 그죠? 7번이나 나왔으니까 442 리듬 패턴이 지금 이 곡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제일 적게 나온 리듬 패턴은 어떤 모양이에요? 어떤 꼴이에요? 제 생각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땡땡땡 하는 부분. 그죠? 이건 닮은 꼴이 없네요. 그쵸? 2분 음표, 2분 음표. 그 다음에 점 2분 음표와 4분 쉼표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 프레이즈에 있는 맨 끝에 마디도 선생님들 이거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8888-2.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 리듬 패턴을. 그래서 리듬 패턴은 한 마디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길고 짧은 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묶여 있으면 그건 리듬 패턴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개의 리듬 패턴이 모여서 이제 리듬이 되는 거죠. 흘러가는 그런 리듬이 만들어진다. 좋아요. 리듬 개념 좀 잘 잡으시고. 자, 이번에는 화음입니다. 자, 화음은요. 높이가 다른 두 개의 혹은 그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걸 화음이라 합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나오죠. 높이가 다른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소리가 동시에 울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솔을 동시에 딱 누르면 그건 화음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도솔, 도솔, 도미, 도솔, 도도 이렇게 두 개의 화음을 동시에 내는 걸 여러 개 반복해서 내면 그건 화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죠.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연결되는 화음을 화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화음들이 이렇게 계속 조화를 이루면서 흘러가면 그건 이제 화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모니라고 하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음악의 대표적으로 서양 음악의 3요소라고 하는 리듬, 가락, 화성 이 세 가지를 지금 본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서양 음악은 리듬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멜로디, 가락이라고 하는 선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이 화음이라고 하는 화성이 또 나타나는 게 이 서양 음악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 음악의 3요소 하면 리듬, 가락, 화성 이렇게 말을 하는데 화성이 만들어지려면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돼요? 화음이 있어야죠. 화음이 연속되어서 흘러가면 화성이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화음 개념도 잡으시고 이번에는 39쪽 보겠습니다. 가장 늦게 발달하는 개념이라고 보는 형식입니다. 선생님들 형식. 첫 번째 줄에 음악의 구성 요소들이 조직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음악적 형태를 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음들이 이렇게 적절하게 조직이 되어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을 때 음악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밑에 이제 유아기의 아이들이 발달시키는 형식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아 4번에 나와 있는데요. 반복, 대조, 변형 세 가지 정도 수준에서 언급이 됩니다. 자, 반복은 거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어떤 그 리듬골과 멜로디가 계속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거죠. 거기 보면 일단 곡을 읽어야 되네요. 이거 조성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들? 일단 내림표가 3개 붙어 있네요. 그렇죠?
내림표가 3개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순서는 당연히 시, 미, 라로 붙죠. 왜 시미라를 솔도파로 붙는다고 했으니까 3개니까 시미라의 위치에 지금 플랫 표시 붙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내림표, 우리 아까 올림표는요, 마지막에 붙어 있는 샵에서 2도 올리자 그랬죠. 그럼 이 내림표는요, 마지막에 플랫이 붙어 있는 그 위치에서 4도를 내리면 돼요. 그럼 지금 얘는 시미라니까 라에서 4도 내려와야 돼. 라, 솔, 파, 미 이렇게 되네요. 그죠? 미가 으뜸음이에요. 미가 으뜸음. 으뜸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서 악보 보여주고 이게 무슨 다장조냐 바장조냐 읽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으셔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고. 자, 요거 플랫 내림표 있을 때는 마지막에 그 플랫 표시가 있는 것에서 4도 내려라. 그러면 시미 라에서 끝났으니까 라에서 4도 내려서 라, 솔, 파, 미. 미가 으뜸음이네요. 그죠? 미가 으뜸음이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도, 레, 미. 다라, 마장조인데. 근데 문제는 도레 미 할 때 이 미, 으뜸은 미에 이미 시미라레 솔도파 하면서 내림표가 붙으면서 시미에 내림표가 붙어버렸죠. 그러니까 얘는 내림, 마장조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내림을 붙여줘야 됩니다. 왜? 으뜸음에 이미 내림 표시가 붙었으니까. 그쵸? 시미라레 솔도파 할 때 미에 이미 그 내림 표시 붙어 있으니까 내림 마장조 곡이 됩니다. 조표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선생님들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내림 표시 붙어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시, 미, 라 3개 붙어 있네. 그럼 라에서 몇 도 내려와요? 단사도 내려와요. 라, 솔, 파, 미. 미가 으뜸음이구나. 으뜸음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걔를 읽으면 돼요. 음이 이름으로. 그죠? 도, 레, 미, 다, 라, 마, 장조라고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마, 장조 앞에 이 으뜸음인 시미라 할 때 이미 두 번째 미에 플랫 표시가 붙었으니까 내림 마장조 이렇게 읽어줘야 한다라는 거죠. 내림 마장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분의 3박자 곡입니다. 한마디에 4분음표가 3개 들어갔죠. 자, 한번 볼까요? 우리 8844, 882, 8844, 882 이렇게 되네요. 또 그 밑에도 884, 88, 882, 8844, 882. 지금 보니까 8844, 882, 8844, 882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또 884, 88, 882, 8844, 882. 지금 비슷한 형태가 계속 반복된 데서 이런 곡들이 대표적인 반복 형식을 보이는 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 게으름줌 선생님들 이동도법에 의해서 좀 읽어볼까요? 으뜸음이 아까 전에 뭐였나요? 이 곡 미였습니다. 그죠? 미가 으뜸음 도니까. 자,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솔솔 시솔이지만 얘를 미를 으뜸음으로서 읽으면 미미 솔 미. 그죠? 그다음 도도미. 그렇죠? 도도미. 그다음 레레 파 레 미가 도니까 시시 도. 그러네요. 자, 그다음 미미 솔 미미 그다음 도도미. 미가 도니까 그죠? 도도미 레레 파레 시시 도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럼 한번 게으름 다 붙였으니까 노래 불러볼까요, 선생님들? 미미 솔미 도도미 렐레 파레 시시도. 이 부분은 더 길게 해야죠. 도. 그다음 미미 솔 미미 도도미 레레 파레 시시도 이렇게 되네요. 그죠? 손을 씻어요. 깨끗하게 씻어요. 이렇게 고사리 같은 예쁜 손 깨끗하게 씻어요. 자, 이렇게 내림 마장조 으뜸음 찾아서 게으름 읽어봤고요. 사실 이 노래는 악보가 좀 더 있어요. 일부분만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다음 밑에 대조 형식 좀 볼까요? 대조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내면서 그죠? 곡이 진행된다는 건데, 자, 선생님들 이 곡은 지금 대조로 나와 있는 이 곡은요, 조금 더 다가가서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이것도 역시 악보가 일부만 나온 거예요. 선생님들 조금 더 다가가서라는 제목의 곡 일부만 나온 건데, 얘는 지금 올림표가 붙어 있네요. 그죠? 우리가 조표를 먼저 읽어보면, 자, 올림표 붙는 순서 파도 솔레 라미시 당연히 파하고 도에 붙었네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 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2도 올려야지 으뜸음이에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내림표는 4도 내려야 되고 올림표는 2도 올려야 돼. 이거 외우시고 으뜸음 찾아야 돼요. 자, 파도에서 도에서
이 또 단위도 올리래요. 그러면 도, 레, 그죠? 레가 으뜸음입니다. 레. 그러면 레가 으뜸음이면 음이름으로 좁혀 읽으면 라장조잖아. 라장조. 그죠? 그럼 이건 라장조 곡이네요. 그쵸? 자, 그 다음 4분의 4박자. 한마디에, 그죠? 4분음표가 4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볼까요? 점 4분음표가 있고, 8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자, 그러니까 당연히 4분음표가 4개 들어간 거 맞네요. 자, 그 다음 88, 88, 2. 그죠? 그 다음 점 4분음표 8. 또 4분음표, 4분음표. 그 다음 8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2분음표. 그쵸? 좋아요. 자, 근데 그 밑에는요. 점 4분음표, 16분음표, 888, 48. 8, 16, 16, 8, 8, 2. 88888888. 되게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쵸? 대조를 확 이루네요. 그래서 게으름 좀 읽어볼까요, 선생님들? 자, 요거 으뜸음 아까 레였습니다. 레, 그죠? 라장조. 레가 으뜸음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정도법으로 읽으면 얘는 파솔, 라, 파지만 어떻게 돼요? 레가 으뜸음이면 미, 파, 솔, 미, 파, 솔, 미, 그리고 레니까 도도죠. 그죠? 레가 어떤 의미입니까? 도도, 시, 도, 레. 그 다음, 레, 미, 파, 미, 레, 도, 시. 그죠? 도시. 자, 그 다음, 도도도. 그죠? 레니까 도도도. 그 다음, 레미미, 파. 그 다음 솔솔 파솔 라솔. 어렵군요. 자, 으뜸은 레 위치에서 계속 그죠? 계산해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곡을 보면 우리 마지막에도 선생님들 읽을 수 있겠죠. 뭐가 되나요? 라, 솔, 파, 미, 레도 이거 쭉 내려오면 되네요. 그죠? 자, 그럼 요 노래 한번 우리 불러보면요. 점 4분음표, 8분음표니까 길게 늘렸다가 짧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 사사 무도 미 파 솔 미 도도 시도 레 이렇게 되네요. 그죠? 레 미 파 미 렐레 도시 도도도 레 미 미 파 솔 솔 파 솔 라 아니다. 죄송해요. 도도도 레 미 미 파 솔 솔 파 솔 라 솔 라솔파미레 도시라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조용한 시냇가에 조그맣고 귀여운 송사리 한 마리 쪼로로로로롱 이렇게인데 지금 첫 번째 프레이즈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조용한 시냇가에 하더니 갑자기 어때요? 반전이죠. 조그맣고 귀여운 송사리 한 마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확연히 대조를 이루는 형식이라는 거 아이들이 곡을 들으면서 아까랑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하면서 대조의 감각을 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변형입니다. 변형은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변형이 일어난 그렇게 해서 확연히 달라지는 대조의 그런 느낌은 아니라는 건데 요거 우리 잘 알고 있는 노래죠, 선생님들. 시냇물 건너 숲속. 자, 이거 즐거운 소풍길 노래인데요. 자, 일단 좁혀 읽어볼게요. 자, 지금 내림표가 2개 붙어 있습니다. 시, 미에 붙어 있네요. 그죠? 시, 미. 자, 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붙어 있는 그 위치에서 사도 내려와라. 미, 레, 도, 시. 시가 으뜸음이네요. 그죠? 시. 그러면 시면 우리 음이름 읽으면 게으름 시는 음이름 뭐에 같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다라 마바사 가 나 그죠? 나 장조인데 으뜸음 시에 이미 뭐가 붙어 있어요? 내림표가 붙었어. 시밀 아래니까 시에 이미 내림표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내림 나장조 해야 되네요. 그죠? 내림 나장조. 자, 좋아요. 으뜸음은 시고요. 내림 나장조 곡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부터 8분 쉼표가 있네요. 4분의 4박자 곡인데 8분 쉼표, 8분 음표, 8분 음표, 8분 음표, 4분 음표, 4분 음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2. 그죠? 자, 그 다음은 8, 888, 4. 그 다음 점 2분 음표에 4분 쉼표 붙어 있습니다. 그죠? 4분 쉼표. 자,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요. 또 역시 8분 쉼표 시작하고 8분 음표, 8분 음표, 8분 음표, 4분 음표, 4분 음표. 그리고 2분 음표, 2분 음표. 길이를 달리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8분 쉼표, 4분 음표, 8분 음표, 또 4분 음표, 4분 음표. 그리고 점 2분 음표에 쉼표 이러는데 지금 이 곡에서의 변형은요, 선생님들 어디서 느껴지냐면 지금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와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는 똑같죠. 이거 두 개 똑같은데 첫 번째 프레이즈의 세 번째 마디와 두 번째 프레이즈에서 세 번째 마디를 보면요, 변형이 일어났어요. 그죠? 따다다다다다에서 따다다다다 이렇게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일부분 바뀐 거. 아까 대조랑은 다르죠. 대조는 상당히 그죠. 첫 번째 프레이즈와 두 번째 프레이즈의 진행 자체가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진행됐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변형이다라고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이해와 함께 이렇게 형식 부분은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개념, 그리고 뭔가 변형이 약간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확연히 달라진 이런 대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좋아요. 우리가 음악적 개념 요소 혹은 음악적 구성 요소라고 한 부분에서 음색 그저 다뤘습니다. 음색, 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색깔, 고유한 특성, 다른 소리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음색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게 빠르기와 샘여림입니다. 샘여림 표시 그리고 빠르기 표시 오고 읽을 수 있게 그죠? 용어 익혀 두셔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박자, 리듬, 멜로디 이 개념을 같이 연결해서 봐주시면 되죠. 박은 맥박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양 음악은 심장을 기준으로 하니까, 심장 박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맥박 뚝뚝뚝뚝 박이고, 이게 묶이면 박자가 됩니다. 그죠? 한 마디 안에서 그룹 지어지면, 근데 그 안에 몇 분 음표가 몇 개 들어갔냐에 따라 뭐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에 뭐가 달라지면 음의 길이가 짧아지고, 분할되면 짧아지는 거고, 묶여서 연장이면 길어지는 거고, 그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리듬이 만들어져요. 리듬은 음의 길이가 길고 짧고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길고 짧은 음들이 높낮이를 가져버리면 그건 선율이 된다 그랬어요. 선율, 멜로디가 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가서 두 개의 음이 동시에 연주되면 화음, 이것들이 연속되면 화성,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곡 전체의 어떤 그 형식에 대한 이해도 발달시켜 나가는데 똑같은 게 반복돼요. 이런 개념. 그리고 선생님 아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조의 개념.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건 변형 뭐 이렇게 해서 반복, 대조, 변형 이런 개념들을 이제 아이들이 인식하게 된다라는 부분 보았습니다. 좋아요. 고생하셨고요. 선생님들 10분 쉬는 시간 갖고 음악교육 접근법 들어가겠습니다.